네, 이호범 5단과 박승화 7단 두 선수 모두 먼저 전투를 거는 쪽은 아닌데요. 그래도 비교적 박승화 7단이 이호범 5단보다는 공격적인 기풍에 가깝고요. 네. 이호범 5단의 바둑이 좀 더 두텁습니다. 사실 최근의 기사들은 기풍이라는 것이 거의 무의미하죠. 그리고 또 딱히 이 선수를 어느 한 가지 기풍으로 네.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선수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두 선수도 기본적인 성향이 좀 두터움을 선호한다 뿐이지 그렇게 전투를 피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최근에 입단한 신예들 쪽으로 내려갈수록 딱히 기풍이 정해져 있는 선수들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된 지는 좀 오래됐죠. 예전에는 우주류 하면 네.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 그저 중앙 바둑만 두었고 고바이시 고이치 구단 하면 실리만 추구했고 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의 기사들은 대다수가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네. 박승화 7단과 이호범 5단. 한국 바둑의 허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두 선수가 국내 타이틀을 들어올린 적이라던가 혹은 세계대회에서의 맹활약을 했던 적은 분명 없습니다. 네. 그래도 두 선수 모두 농심신라면배 한국 대표로 뽑힌 적도 있고 종종 세계대회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선수들입니다. 사실 이런 선수들의 이 지속적인 활약이 중요한 것은 중국의 허리층이 그만큼 두텁기 때문인데요. 이 중국 기사들을 보면 한 랭킹 22에서 한 60위 사이의 기사들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네. 또 그 선수들이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인류 기사들에게도 위협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바둑계의 약점으로 꼽히는 허리층에 있는 기사들, 한 랭킹 30위에서 한 4, 50위 사이의 기사들이 좀 활약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초반은 큰 변화 없이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단 한 가지 이 평소의 모습과 다른 점이라면 우아기 쪽에 하나 걸쳐둔 교환이죠. 네. 이호범보다는 양쪽을 모두 걸쳐둔 이후에 미니 중국식 포석을 두었는데 꽤 적극적인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우상기의 형태에서 가장 기본 정석을 박승화 7단에 들고 나왔고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석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간명합니다. 우상기 형태 서로 잘 정돈을 시키고 있는데요. 네, 이 모양도 정말 많이 두어졌던 대유행을 한 모양이죠. 네, 지금 이 정석 자체가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백의 선택이 많아요. 흙의 두 칸에 대해서 백은 실전처럼 치받아서 둘 수도 있고 네. 혹은 이렇게 어깨 짚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엔 붙이는 수도 있었고요. 또는 이쪽으로 가는 수도 있었죠. 네. 실전은 일단 치받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분명한데요. 이제 여기서도 백은 세 가지 정도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칸 띄는 수, 실전처럼 네. 붙이는 수, 그리고 이쪽으로 어깨 짚어가는 수,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우선 이 어깨 짚어가는 수가 가장 어려운데요. 이 수의 의도는 우측에 있는 흑돌에 대해서 하나 찌르고 밀고 늘 때 여기를 끊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받으면 네. 이쪽을 단수치고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백의 자세를 정돈하는 이것이 우측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쪽과 반대쪽에 이쪽 어깨 짚는 수를 맛보기로 하는 겁니다. 이 돌이 없을 때에는 어깨 짚었을 때 흙이 이런 곳을 비집고 나오면 네. 늘고 이을 때 계속 틀어막기가 조금 어렵죠. 그런데 백돌이 여기에 있다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어깨 짚는 것과 이쪽의 약점을 노리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것이 이곳을 두는 수법이고 그곳을 두었을 때는 흙이 밀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바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흙도 양쪽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지금은 이쪽은 흙이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양쪽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쪽을 좀 더 좋은 자세로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백이 이쪽 부근을 올 때 여기서부터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진행이었는데 실전의 박승화 7단은 여기를 붙여서 가장 간명한 정석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고요. 이 수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그냥 느는 것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어차피 흙이 우상 쪽에 활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네. 젖히고 단수 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 이어져 있는 것보다는 호구 치고 이렇게 한 칸 뛰는 자세가 괜찮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벌써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러자 이쪽을 지금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상변 침입에 대해서 이제 이쪽을 다가서고 다 교환을 시켜놨고요. 하변 쪽을 진행시키고요. 네, 지금 여기서 이곳을 상변을 또 들어갔군요. 진입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변에 이 흙돌이 좀 두텁고 백은 조금 이 엷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 두텀을 활용하기 위해서 백의 근거를 빼앗는 침입입니다. 아주 적극적인데요. 네. 확실히 두 선수가 뭐 그렇게 침착한 기풍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네. 지금 백의 느는 수에 대해서 이제 이쪽 부분을 젖힌다면 틀어 막을 때 다음에 이 한 칸을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로 양분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젖힌 수에 대해서는 백도 양보를 할 확률이 높고 네. 결국은 이제 근거를 빼앗으면서 중앙 쪽으로 내모는 바둑입니다. 네. 아직까지의 포석은 서로 간에 팽팽합니다. 네. 뭐 생각보다 이른 타이밍에 좀 전투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중앙 쪽으로 후퇴를 하면서 받았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이 선을 틀어 막고 추격을 하기에는 이 중앙 쪽으로 한 칸을 띄었을 때 백의 후속 수단이 없습니다. 네, 적절하게 자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 날일자 다음을 보고 있어요. 노림이 있나요? 방금 전에 그 행마의 우측 두 칸으로 다시 한번 한 칸을 띈다면 네. 흙의 호구 모양을 노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우측의 흙의 모양을 지어가는 이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호범 선수도 자신의 그 약점을 보호하면서 우측의 모양을 넓히기 위해 상변 백돌에 기대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도 우변 형태 좀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침입의 타이밍이 중요한 바둑입니다. 원래 바둑은 이 3선으로 집이 난다면 굉장히 집을 잘 지었다 소리를 듣는데 네. 지금 우측을 전부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게 몇 선입니까? 8선으로 집이 납니다. 그것은 백이 견딜 수가 없죠. 네, 지금 게다가 한 발 더 젖혔기 때문에 점점 흙의 모양은 넓어지고 언젠가는 박승화 7단이 우변 쪽에 침입을 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공격과 타개가 아주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바둑입니다. 계속 힘으로 눌러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는 충분히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죠. 지금은 상변 쪽의 백돌은 이제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우변에 어떻게 침입을 할지 그것이 고민되는 장면입니다. 네, 선택을 했네요. 조금 깊은 느낌을 줍니다만 흙의 두 칸 사이가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흙이 두 칸 사이를 지키지 않으면 백이 어느 한쪽을 붙여서 돌파해 나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그쪽 두 칸을 흙이 받으면 우변을 벌리고 우변을 다가서면 두 칸 사이를 노리겠다는 박승화 7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흙이 애써 만들어 놓은 형태인데요. 백이 아주 깊게 들어갔습니다. 우선 이호범보다는 그 두 칸 사이를 지키는 쪽을 선택하고 있죠. 네, 아직까지도 흙의 두 칸 사이에 있는 그 거리가 아주 넓게 느껴집니다. 흙이 그곳을 지키긴 지켜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두 칸 사이를 지키는 것은 네. 백이 우변을 벌리는 것이 워낙 제격이다 보니까 지금 상대의 돌에 기대면서 좀 더 효율적인 지킴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패를 통해서 글쎄요, 이것은 뭐 서로 간의 위험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백도 당장 우측으로 갈 여유는 없고요. 일단 이 패를 좀 봐야겠는데요. 이 패를 백이 굴복한다면 그때는 네. 흑이 두 칸 사이가 지켜지고 게다가 선수를 잡기 때문에 먼저 백 한 점에 대해 다가설 기회를 얻을 수가 있죠. 이제 반대로 흑이 후퇴해야 한다면 그때는 백이 마음 놓고 우변 쪽에 두 칸을 벌려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지금 이 정도 형태로 백이 손을 빼고 이 백 한 점 침입한 곳에서 두 칸을 벌린다든지 행마하는 것인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다시 한번 흑이 둬도 패가 되는 형태인데 그때는 패의 가치가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겁나는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박승아 칠단은 그 선택을 하는군요. 네. 게다가 지금은 상대가 우아기 쪽을 패로 노리고 있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네. 상대에게 좀 찬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강하게 붙여갑니다. 네. 재밌습니다. 지금의 이 진행. 자, 손을 뺄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게다가 지금 하나 붙인 수가 부분적으로도 타겟의 맥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네. 붙여간 곳을 계속 건드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따내네요. 이렇게 어차피- 되면 패감이 된 셈인가요? 네. 어차피 흑이 손 빼기는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죠. 여기서 우변 쪽을 선택하는 것은 네, 확실히 네. 지금 이 패를 걸고 나서 흑이 그냥 손을 뺀 것이기 때문에 그쪽의 형태가 조금 허술합니다. 순식간에 바둑이 복잡해졌어요. 복잡하긴 하지만 흐름은 백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지금 백은 다른 곳은 다 확실하게 챙겨두고 나서 흑의 거대한 모양에 침입한 형태인데 그곳에 흑의 열분도 조금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어렵지 않게 타개가 가능해 보입니다. 네, 게다가 지금 두고 있는 곳이 패과 임과 동시에 네. 부분적인 타개의 맥점이기도 해요. 또 패를 제외한다고 해도 자체로도 흙이 받기가 쉽지 않은 네. 모양인데요. 이렇게 한다면 이 중앙 쪽의 모양은 다 지금 지워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흙이 뭔가 이 전체적으로 중앙 쪽도 얇아지고 바둑이 그다지 잘 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승아 칠단이 조금이라도 두기 수월한 바둑이 돼가고 있는데요. 네, 조금 자연스럽게 지금 지어지고 있죠. 네. 이렇게 한다면 이 중앙 쪽도 문제예요. 지금 중앙 쪽에 이곳을 나와 끊는 게 조금 단점이 있어서 그쪽 부분이 좀 얇아 보입니다. 원래는 두터움으로 생각을 했던 곳인데 또 이렇게 되고 보니 열분이 됐네요. 네. 물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백 쪽으로 기운 그런 형세는 아니긴 합니다만 네. 흐름은 계속해서 박승화 7단이 좋습니다. 게다가 아직 패가 끝나질 않았죠. 네, 대신에 지금은 저 패의 가치는 작아졌어요. 원래 저 패가 중요했던 이유는 흑 진영 쪽으로 백이 돌파할 수 있는 여지 때문인데 이미 위쪽이 돌파당한 상황에서 아래쪽의 저 패는 네.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졌습니다. 아마 지금은 패를 따내기보다는 좌하기 쪽에 두던 곳을 계속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역시 그렇죠. 뭐 지금은 펜이 급하지가 않군요. 네. 이제는 오히려 바둑은 전체적으로 백이 두터운 형세인데 네. 그 두터움을 어떤 식으로 잘 풀어나갈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우선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네. 이쪽 두던 패를 뭔가 진행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좌변 쪽에 혹은 좌하기 쪽에 흙의 모양도 어느 정도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쪽에서부터 시작할 가능성도 있고요. 백의 선택은 좌변인데요. 네, 일단 좌변 쪽을 침입보다는 조금 눌러가는 느낌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자 패를 따냈는데 역시 이호범 선수도 지금은 평범한 그런 수법으로는 흐름이 좋지 않다고 보고 조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시 네. 좌변 쪽에 뭐 저런 식으로 뚫리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백이 한 번 더 둔다면 3선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그쪽의 흙 모양이 다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승화 7단이 방금 전에 팩감을 쓴 것으로 봐서는 팩감이 아니었네요. 바로 결행을 하는군요. 사실 지금은 바로 결행을 하지 않고 하나 패를 따낸다고 해도 네. 어차피 그곳을 흙이 지킬 여유는 없기 때문에 그냥 팩감으로 만족하고 다음을 노릴 수도 있는 형태인데 지금은 박승화 7탄도 속전속결입니다. 당장 그곳을 건드려서 좀 때이르게 이제 승부를 보자는 뜻입니다. 제가 이 대국이 시작될 때 먼저 치러 가는 쪽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선수가 그렇게 전투를 마다하는 기풍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텀을 바탕에 두고 있는 선수들이긴 합니다. 네, 지금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100의 저 끊는 수가 한 템포 빠릅니다. 그런데 충분히 노릴 수는 있는 곳이죠. 네, 노릴 수는 있죠. 네. 지금 저 102점이 움직이면서 좀 중앙과 상변 쪽에 있는 흑돌이 전부 미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 100이 두터워진 지금은 흙이 좀 더 부담스러운 그런 싸움이 될 수도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도 제가 100이라면 지금 끊진 않았을 겁니다. 이건 다시 타협이 될 확률이 높네요. 네, 지금은 글쎄요, 이곳까지 흙이 받기에는 중앙 두 점을 움직였을 때 네. 흙이 좀 더 곤란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저렇게 흙이 타협을 했을 때 박승화 7단이 좀 긁어부스럼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끊어놓은 돌들이 좀 손해가 된 건가요? 네, 나중에 좀 더 두터울 때 네. 이제 부분적으로 직선 공격을 가하기 위해 끊던지 아니면 애초에 먼저 지금처럼 우변을 기대해 놓고 그 다음에 끊던지 이런 여러 가지 작전이 있었는데도 중앙을 먼저 끊어둔 수 자체가 악수인데 먼저 끊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에게 타협의 여지를 줬죠. 빠르긴 빨랐군요. 네, 지금은 네. 어차피 중앙 쪽이 흙이 그렇게 집이 크게 날 자리가 아닌데 타이밍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래도 이 좌변을 돌파하는 자세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백이 지금 중앙 쪽에서는 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좌변 쪽의 돌파로 다시 균형을 맞춰가야 합니다. 원래 백이 좋았던 흐름에서 지금은 형세가 좀 어지러워졌습니다. 우하 쪽의 패는 초반보다는 가치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문제는 되고 있고요. 지금 좌변을 돌파하긴 했지만 일단 우하기 쪽의 패를 흙이 걸어가면서 그쪽 굴복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백 네. 입장에서도 전부 굴복하는 것은 지금 부분적으로 좀 당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반발이 들어옵니다. 네, 재밌네요. 우하 쪽은 괜찮나요? 우하 쪽은 지금은 가치가 네. 많이 줄었다는 거죠. 흙이 돌파를 해도 재차 패를 걸어가는 것이 있고 지금 좌상 쪽을 좀 더 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상황에서는 우하기는 크긴 큽니다. 이러고 바로 패를 지금 들어갔습니다. 지금 박승화 7단의 이 수법이 앞뒤가 좀 맞지는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 우측 흙의 애초 모양이었던 곳 그쪽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곳의 흙의 형태는 이미 이 우상 쪽에 백돌과 연결하면서 흙을 삼선으로 눌렀을 때 그때 끝이 난 겁니다. 네. 근데 그런데도 지금 중앙 쪽 끊는 악수를 하면서 또 한 번 이 우변 쪽으로 눌러가고 게다가 지금 패를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가치가 다 떨어진 자리를 계속 건드리는 느낌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지금은 원래 백이 좋았던 형세에서 점점 이 팽팽한 형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면도 다시 굉장히 어지러워졌어요.
일단 흙이 팩감이 없어서 저 우화기 패는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문제는 좌변 쪽에 밀어간 수가 팩감이 되느냐 여부죠. 한 번 더 백이 손 뺐을 때 좌측 전체의 백돌이 잡히는지 아닌지 조금 애매합니다. 네, 여기서 과연 좌변을 받아줄지. 좌변을 받아준다면 우화기 쪽 패를 흙이 따냈을 때 백이 확실한 팩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사실 백도 악수가 아닌 팩감을 찾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만큼의 손해를 보고 이 패를 해결하느냐였는데요. 해소를 했네요. 그냥 해소를 합니다. 네, 지금은 정말 단순합니다. 지금은 좌변 쪽에 있는 백돌이 잡히냐 네. 사느냐 싸움이에요. 지금 2선으로 늘어갔고요. 백이 반은 살릴 수가 있죠. 지금 3선에 있는 백돌과 4선에 있는 백돌 그 두 점은 중앙 쪽으로 탈출이 가능한데 이제 아래쪽에 있는 백돌은 그렇다면 다 잡히게 됩니다. 백의 입장에서 이제 그 돌까지 살리면서 네. 중앙으로 진출을 깨할 수 있을지. 마지막 하나, 그렇지 둘, 못했을 때 셋, 계산도 또 필요하고요. 다섯, 네, 아무튼 지금이 여섯, 가장 일곱. 네.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지금 일단 버텨보는군요. 네, 다 살리러 갔어요. 글쎄요, 지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형태인데 20초, 글쎄요, 일감에는 하나, 꽤 위험한 둘, 수법으로 보입니다. 셋, 흙이 이렇게 안으로 가뒀을 때 눈 모양이 좀 있나요? 지금 중앙 쪽으로는 이제는 연결이 불가능해졌고 안에서 사는 궁도를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좌상 쪽으로 밀고 들어가도 흙이 호구치면서 막아도 계속 젖힐 수가 있고 마지막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저의 일감으로는 꽤 위험해 보입니다. 네, 여기서 귀 쪽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변 쪽에서 4선을 젖혀간다면 네, 그 자리죠. 급소입니다. 지금 그 수로 인해서 백이 살 수 있는지가 확실치 않아요. 잡힌다면 네. 치명적이죠. 아직 눈 모양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박승하 선수의 이 선택이 어땠을까요? 우선 지금 패를 해소하고 이쪽을 내려서는 데까지는 뭐 네. 서로 간에 충분히 둘 수 있는 진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승하 7단이 지금 여기서 중앙 쪽으로 나오면서 충분히 살릴 수가 있었죠. 네. 이렇게 살린다면 어차피 흙이 지금 여기를 둘지는 의문이에요. 지금 여기를 밀어가는 것도 크고 해서 그럼 나중에 교환을 시켜도 되는데 지금 굳이 지금 타이밍에 여기까지 하고 흙이 받을 때 네. 이제 그때 살려 나오려는 생각을 했다가 지금 역습을 맞았습니다. 자, 2호번 5단도 다 잡으러 갔는데요. 네, 지금 그쪽이 역습을 가하니까 네. 지금 이쪽을 호구 쳤지만 네. 젖혔고 지금 다음 수가 안 보여서 연장책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를 호구 쳤습니다. 진 모양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살 수 있는 눈 모양은 안 나왔는데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잡혔는데요. 그리고 뭐 백이 갈 곳이 많지가 않죠. 지금 여기 단수를 치면 네, 여기서 단수 쳤습니다. 이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때 이 선을 틀어 막으면 네. 이제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입니다. 그럼 이 맞보기 이후에 중앙 쪽에 어떤 약점을 노릴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먼저 찌르는 것이 그래도 이제 흙의 단점을 만드는 수법이긴 합니다만 찌를 때 받는 것은 흙이 안 돼요. 받으면 이곳에 자충이 되면서 한집 내고 살았을 때 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잡으러 가는 형태였으니까 다르죠. 그래서 여기를 찌를 때 흙도 이곳을 이어야 되고 그럼 백이 이곳을 둘 때
흙은 치중 가서 이제 끝까지 추격하는 형태입니다. 그럼 백이 이제 바깥쪽의 약점을 노리게 되는데요. 이곳을 두고 이제 여기를 끊고 네. 이을 때 이렇게 끊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단수 치고 나왔을 때 봉쇄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백의 네. 수가 지금 4수밖에 안 되죠. 이것은 네, 박승환 실단 입장에서 지금 최악의 진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잡혀버린다면 손해가 엄청난데요. 네, 지금 엄청날 수밖에 없는 네. 것이 처음의 형태로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네, 지금 처음의 형태인데요. 네. 이 형태에서 흙이 먼저 이쪽을 둔다고 하면 흙은 당연히 이렇게 젖혀서 잡게 됩니다. 네. 참 두고 싶은 자리죠. 그런데 이 젖혀서 흙이도도 먼저 여기를 젖혀서 잡으러 가고 싶은 자리를 지금 백이 먼저 두고도 이렇게 해서 잡힌 거예요. 그럼 뭐 어마어마한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한 수를 투자해서 흙이 그대로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박승환 7단의 네. 수익기에 좀 오류가 있었고 지금 박승환 7단이 몇 수 더 진행을 시키다가 결국 그쪽에 돌을 포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지금 이쪽을 하고 좌기 쪽을 끊어서 지금 다른 곳에서부터 네. 손을 돌려봤는데 여기를 두고요. 단수를 쳤죠. 지금 당장 나가는 것이 축은 아니었습니다만 만약 흙이 나갔다면 아까 봤던 이쪽의 백의 사활과 관련해서 양쪽을 엮으러 가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뭐 이런 곳이 선수니까 이제 그때는 축이 되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2호번 5단도 현명하게 이 한 점을 포기를 하고 버리니까 뭐 여기까지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네 타격이 너무나도 큽니다. 네. 이쪽 한 점을 잡은 것과 이쪽에서 다 잡힌 것 이것은 뭐 역전이 아니면 이상하네요. 초반부터 박승환 실단이 좋았던 흐름이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네. 뭐 단순히 역전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국면이 꽤 기울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만큼 피해는 크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깥쪽에 활용도 전혀 없이 지금은 그냥 잡혀버렸습니다. 네, 지금은 게다가 정말 두고 싶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못 둘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쌍방 안에 두고 싶은 자리가 네. 우하기 쪽의 돌파죠. 그것이 집으로도 크고 엷은 흙돌의 마지막 좀 사활에도 도움을 주는 수인데 둘, 셋, 박승환 7단이 바로 거길 갔다가는 지금 상중앙 쪽 그쪽에 있는 백돌이 꽤 위험해요. 지금도 둘 수가 없는 거군요. 지금 백돌이 다 못 살아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하라도 막아야 위로가 될 텐데요. 네. 지금은 그쪽으로 손을 돌릴 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20초. 네, 정말 피해가 크네요. 둘, 셋, 넷. 이렇게 되면 좌상도 그대로 잡혔고 우하도 흙이 2개 되고요. 그리고 뭐 그 전에 백이 20초. 엄청나게 유리했던 하나, 상황도 아니죠. 셋, 초반은 확실히 네. 편했습니다만 네. 그 다음에 너무 여섯, 우변 쪽 흙의 모양에 일곱, 집착을 하면서 여덟, 이미 좀 추격을 아홉. 당했던 상황이니까요. 결국 대망의 큰 자리 2호봉 5단이 차지했습니다. 자, 박승환 7단이 다시 시작을 해봅니다. 네, 지금 하변 쪽의 모양을 키우면서 이제 대항을 하고 있고 네. 그래도 지금 방금 전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바둑이 아예 끝났다 싶은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가요? 흐름은 20초. 굉장히 많이 당한 느낌이었는데요. 지금은 반면 열집이 넷, 다섯, 조금 넘을까요? 뭐 그 정도 차이로 흙이 우세해 네. 보여요. 여덟, 그 정도라면 아홉, 속기바둑에서는 끝난 정도는 아니죠. 네, 이 정도 차이라면 네. 웬만한 아마추어는 박승환 7단에게 이길 수 없는 정도의 지금 흙의 우세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지금 두고 있는 그곳의 흑돌이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진 않아요. 그리고 중앙 쪽에 네. 102점을 잡고 있는 흑돌도 뭐 완벽한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이 갈라진다면 양쪽이 조금 피곤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백에게는 다행이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그 부분에 단수를 치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보강을 꾀하고 있죠. 단수 치고 백이 틀어막을 때 따내는 교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쪽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하나 박승환, 따내고 네. 틀어막는 것까지는 필연이죠. 박승환 7단이 노려볼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상중하게 있는 흑돌과 아래쪽 네. 우아기 쪽의 흑돌이 연결이 되면서 좀 안정적인 자세를 꾀한다면 그때는 집으로 불리한 박승하 7단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무조건 차단을 하고 봐야겠군요. 그런데 지금 사실 흑이 마음만 먹으면 연결은 그리 어려워 보이진 않거든요. 네. 흑선이기 때문에 흑이 연결하는 것은 네, 가능하죠. 20초. 바둑은 역시 흑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저수로 인해서 백이 끝까지 이 흑돌을 끊으러 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는 연결은 인정을 해주고 이제 그 연결 고리를 노림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의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변 쪽에 백의 모양을 넓히는 그것이 박승하 7단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래도 그 부분을 노리면서 집을 조금 늘릴 수는 있겠네요. 네, 늘릴 여지가 네. 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는 집으로 추격을 하는 길 하나밖에 남질 않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하변 쪽에서 한 30집 정도 모양을 낼 수 있다면 바둑이 미세해 보이거든요. 정말 최대한 잘라야 이제 그 정도죠. 네. 게다가 30집이 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흙이 깎아 들어가면서 흙의 중앙집도 붙고 20초. 또 하나, 그 후에 둘, 끝내기 수순은 셋, 흙이 먼저 선수를 넷, 쥐고 끝내게 하는 다섯,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여섯. 높기 때문에 정말 백의 입장에서는 맹추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백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 정도면 30집은 날까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흑의 집이 하나도 늘지 않고 그 이상을 만들어야 된다면 마지막 이 오범 5단이 많이 하나, 좋긴 하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한 발이라도 지금 더 넓히고 있죠. 네. 여전히 중앙 쪽의 어떤 뒷맛을 노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백의 경계선을 한 칸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시도가 지금은 필요한 국면이에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100집은 하변의 형태를 제외하고 다른 곳만 셌을 때 한 20집 정도 납니다. 그에 반해 흙집은 한 57집 정도는 거의 둘, 확정으로 나 있고요. 셋, 네. 그 다음에 넷, 늘어날 여지가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그렇다면 역시 한 여덟, 30집 정도는 내야죠. 그것도 상대의 집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30집이기 때문에 바둑은 이 후보 무단이 우세합니다. 서로 간에 약한 돌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늘려야 되니까 그게 더 어려운데요. 마지막 네, 그래도 박승화 7단의 이 대국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진 않은 듯 보여요. 네. 이십 초 하나, 둘, 셋, 사실 뭐 프로들의 다섯, 바둑이라서 그렇지 여섯, 아마추어 일곱, 바둑이라면 여덟, 이 정도 차이는 아홉, 아주 미세한 열. 정도인데요. 네, 마지막 그렇죠. 초읽기입니다. 그래도 박승화 7단이 대단한 것이 사실 저런 식으로 이 순간적인 착각으로 인해 크게 망했을 때 네. 저라면 굉장히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박승화 7단은 그 상황에서의 최선을 찾아서 다시 추격하는 모습은 인상적이네요. 지금 보이는 모습에서도 다시 냉정을 찾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판 전체를 둘러보면서 개가를 하는 마지막 모습인데요. 하나, 둘, 냉정하기 때문에 저런 식의 넷, 판단이 가능하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박승화 7단의 이 중앙 쪽 마늘목, 그러니까 지금은 호구가 되어 있는 그 베개 형태가 네. 흑도를 끊으러 가는 것을 노리는 형태였거든요. 이호범 5단이 받질 않았습니다. 지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면 일단 기대했던 것만큼 하변 100집은 안 나게 되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타격을 입혀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자, 이호범 5단이 어떤 수읽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일단 이쪽에서 이 흑이 손을 뺀 것은 만약 아무 수가 없다면 네. 확실히 흑의 승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흑이 이쪽을 지키라는 것이 백의 의도였거든요. 네. 이 장면에서 박승화 7단이 그냥 경계선을 그어갈 수도 있었는데 한 발 더 여기를 두고 다음 이쪽 젖히는 것을 노렸습니다. 이쪽을 받으면 좀 더 넓게 이 백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쪽을 두어간 것이었고요. 지금 이수에 대해서 하나 호구를 치고 네. 이곳 이어두는 교환을 한 후에 지금 여기를 뒀습니다. 여기를 호구 쳐서 끊어간다면 맞고 끊을 때 네. 여기를 잇겠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지금 흑이 꽤 위험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지금 이렇게 두었을 때 오히려 장문으로 102점이 잡혔습니다. 이 백이 탈출이 안 되는 건가요? 절묘하게 여기에 흑돌이 있어서 네. 나가도 막으면서 호구 형태가 되고 이 돌이 없다면 뭐 백이 끊으면서 양쪽을 노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흑돌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쪽 끊는 것을 노릴 수가 없고 네. 한 발 먼저 이제 백의 경계선을 파괴하러 갔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수법이 없다면 지금 그것은 박승화 7단에게 치명적입니다. 네. 실제 7전은 그냥 붙였죠. 이 그냥 붙인 수는 그래도 재밌는 멋진 맥점이네요. 지금 아까처럼 이곳을 둔다면 아까와는 달리 단수의 교환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나가고 덮어 씌울 때 그 차이가 있다면 여기를 나갈 때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는 백흑으로 교환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이쪽에서 끊는 것을 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차단이 되네요. 네. 그래서 그냥 붙인 수가 부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착점이었고 네. 지금은 흑이 그냥 늘어서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를 두고 지금 이 진행인데요. 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는 여기를 이어도 흑이 이쪽 부분을 지키면 지금 여기를 끊을 수가 없죠. 단수 칠 때
배 형태가 자충입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 뭐 별다른 타격을 입히지 못한 거네요. 네, 뭐 약간 흙의 모양을 깨면서 한 점을 제압하긴 했지만 네. 그렇게까지 흙에게 타격을 주지 못했고, 다시 돌아갔어요. 네, 그렇다면 바둑은 이 박승환 7단의 마지막 승부수에 대해서 이용호 네. 5단이 아주 적절하게 방어해냈고 계속해서 흙의 승세입니다. 네. 자,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점점 더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승환 7단에게도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네, 셋, 판은 좁아지고 있고 이호범 5단의 여섯, 마무리가 일곱, 점점 여덟, 정확한 응수로 아홉. 박승환 7단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끊어도 이제 좌측의 흙의 두텀 쪽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시간 연장책을 쓰면서 이 하중앙 쪽에서 끊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그냥 뒤쪽으로 다시 되젖혀서 경계선을 긋는 것이 나을지 네.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익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결과적으로 보면 이호범 5단이 우중앙 쪽에 한번 가일수를 하지 하나, 않고도 방어해냈고 셋, 그 과정에서 먼저 넷, 이 중앙 쪽을 다섯. 깨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백의 입장에서는 치명타네요. 하변집을 최대한 만들었어야 되는데 기대했던 선만큼도 지금은 나질 않고요. 네, 지금 저 호구 친수로 인해서 바깥쪽에서 흙을 봉쇄하는 것도 그리고 안쪽에서 끊는 것도 모두 네.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이 정도라면 애초에 경계선,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정도의 경계선으로 백집이 났고 그 이상을 만들지 네. 못했죠. 역시 그 정도로는 계산이 맞질 않고요. 네, 지금의 저 빈삼각도 막으면 한 점을 끊어 잡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치중 가는 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의 형태가 별로 좋지 않네요. 마지막 보통 바둑은 항상 둘, 맛보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흙이 착점한 곳에 다섯, 한 칸 좌측으로 백이 여섯, 틀어 막을 때 일곱. 흙이 2선을 치중 가는 것이 바로 그런 맛보기의 원리죠. 양쪽을 끊는 것이 맛보기이기 때문에 좋은 끝내기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두는 손길은 다급했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자리입니다. 지금 거기를 두지 않으면 바로 바둑은 네. 역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흙 모양이 가둬지는 건가요? 네, 지금 그곳을 두지 않으면 흙 4점, 빈삼각 형태 흙 4점을 하나, 위쪽에서 한 칸 띄면서 쭉 밀어 붙인다면 네. 연결을 다섯, 방해하면서 잡을 수 여섯. 있었습니다. 일곱. 서로의 집 모양이 이제는 거의 결정이 됐는데요. 네, 지금 반면 10집 이상 흙이 앞서는 걸로 보입니다. 이 마지막 정도 차이라면 하나. 미세하지 않죠? 둘, 셋, 아까의 반면 10집과 지금의 반면 10집은 또 많이 다르죠. 네, 정말 해볼 데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열집이라는 것은 세 집반이 우세하다는 건데요. 네. 흔히 프로들의 이 승리 선언과도 같은 거거든요. 세 집반의 승부라면 끝내기에서 마지막 하나, 세 번은 한 둘, 집씩 손해봐도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정도로 지금은 결정적 차이로 느껴지네요. 네, 지금은 역전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세어보아도 반면 열집보다도 오히려 흙이 두텁게 유리한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박승환 7단이 아무리 추격을 한다고 해도 역전까지는 힘들다고 봐야겠네요. 네. 오늘 이 후보보다는 마지막. 초반에 평소보다 의욕적인 출발도 그렇고 네. 넷, 그래도 초반 포석이 뭐 다섯.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중반 이후에 특히 유리함을 인지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수순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그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저렇게 마무리하면 뭐 바둑의 신이라도 아주 갑갑할 것 같아요. 이호범 5단이 지난 대국 이 패배의 서력을 마지막 같은 하나, 무대에서 하는군요. 네, 셋,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무대라고 할 수도 있는 본선 대국인데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두 선수가 지난 34기 KBS 바둑왕전 예선 결승에서 만난 적이 있고 그때는 박승환 7단의 승리였습니다. 이 선수들의 커리어에 기록이 남는 것은 우승, 준우승만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한국기원에서 발간하는 바둑 영감을 보면 네. 몇 기 대회 본선에 올랐는지도 다 맞아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본선이라는 것 자체가 둘, 선수들 하나의 셋, 커리어가 되는데 넷, 이 다섯, 예선 결승이 여섯, 얼마나 중요한지는 일곱, 사실 그걸 여덟,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아홉. 그 중요한 시합에서 이호범 선수가 패했으니까 이번 기회에서 다시 만났을 때 아, 참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네. 이 상대 선수에 대해서 상대 전적이 몇 승 몇 패인지는 당연히 알겠지만 어떤 대국에서 어떤 대회에서 졌었는지도 다 기억을 하나요? 마지막 좀 큰 대국에서 졌을 때 둘, 그리고 셋, 기억에 남는 넷, 역전패를 당했을 때 다섯. 그럴 때는 물론 기억이 나죠. 네. 그리고 꼭 그런 시합이 아니더라도 어린 선수들은 대부분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현재 이 초읽기가 30초로 진행되는 것은 국내에서 KBS 바둑왕전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마지막 기억하고 있을 하나, 겁니다. 네. 이 두 선수 둘, 지난 기회에서 만났다는 것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장 짧은 초읽기 시간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하변 쪽에 한 점을 잡히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좌변 쪽에 틀어막는 어떻게 보면 더 큰 끝내기를 했고 네. 지금까지도 이호범 5단의 끝내기는 마지막. 완벽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3점을 따낸 수가 자체로도 크고 그리고 그 수로 인해서 중앙 쪽에 단수가 선수가 되죠. 네, 좋은 끝내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 다음에 중앙 쪽에서 단수를 다섯, 쳤을 때 여섯, 대개 한 점을 따내면 또 찝는 게 선수가 됩니다. 흙집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느낌인데요. 네. 지금 박승하 선수의 일선에 저렇게 한 집 내는 수는 자체로는 좀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교환인데 네. 위쪽으로 일선을 젖혀서 뭔가 패를 통한 어떤 이득을 보겠다는 그러니까 마지막 변수를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좋은 끝내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불리함을 의식했기 때문에 저런 수법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역시 그 수 나오죠. 지금은 평범하게 가서는 이 바둑을 역전시킬 수 없다는 박승환 실단의 판단이에요.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사실 후퇴에도 네. 뭐 그렇게까지 백이 득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흑이 같이 강하게 맞섰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이지 흑의 입장에서는 냉정한 선택만 한다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착점입니다. 지금은 후퇴를 해도 무관한 또 차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손이 갔던 곳, 그곳 찝는 것이 선수죠. 게다가 타이밍이 아주 좋습니다. 네, 끝내기에서 이호봉 오단은 지금 완벽한 수순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중앙 쪽으로 받은 것은 집으로만 본다면 한 점을 따내서 받는 것보다 손해인데 물론 받지 않으면 수가 나는 자리였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중앙 쪽에 반수치고 찝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방비하는 의미에서 그쪽으로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호봉 5단도 승리를 확신하는 후퇴하는 한 수가 나왔고요. 지금 저수로 틀어 막았다면 끊으면서 패가 되고 바둑이 좀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중반 이후에는 박승환 7단이 뭔가 좌변에서 일선 젖히는 것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지만 네, 지금은 역전은 이제는 정말 불가능한 차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 둘, 뭐 이호봉 셋, 우단이 흔들리지 않기도 다섯, 했지만 여섯, 또 안전하게 마무리를 할 수 일곱, 있었던 것도 여덟, 어느 정도 조금 차이가 아홉. 났기 때문일 텐데요. 네. 뭐 이제는 끝내기를 통해서 득볼 수 있는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셋. 지금 뭐 확실하네요. 지금 10집도 다섯. 넘게 차이가 납니다. 네. 앞서 이 이호범 선수가 바둑리그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활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호범 선수도 슬럼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슬럼프를 겪으면서 랭킹이 굉장히 낮을 때에도 네. 이 본인이 속한 팀의 감독인 이상훈 감독으로부터 항상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어떤 감독으로부터 항상 믿음을 주는 선수, 마지막 뭐 본인으로서는 둘, 대단한 인정을 셋, 받은 거죠. 그리고 넷, 많은 기사들이 다섯, 특히 이호범 선수 여섯. 또래 신예 기사들이 부러워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호범 선수는 한 팀에서 굉장히 오래 뛰었고요. 네, 한 팀에서 굉장히 오래 뛰었죠. 네. 이제 그 팀에 소속된 선수가 이세돌 선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KBS 바둑왕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네. 신민준 선수가 있는데요. 이호범 선수도 항상 그 선수들과 함께 한 팀에서 뛰면서 하나, 뭐 우승을 일궈내기도 하고 셋, 또 준우승을 거둔 적도 넷, 있고요. 네. 다섯. 항상 강팀으로 여섯, 분류되는 그 팀의 일곱, 주축이었습니다. 여덟. 그런데 이호범 선수가 랭킹이 많이 하락을 했을 때도 다시 불러준 감독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말이 많기도 했죠. 이호범 선수보다 훨씬 랭킹이 높은 선수들도 선택을 받지 못한 선수가 많았던 상황에서 네. 이호범 선수가 뽑혔단 말이죠. 그럼 굉장한 부담을 안고 시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그 해에도 하나, 아주 맹활약을 둘, 하면서 팀의 셋, 좋은 성적에 일조를 넷. 했었습니다. 다섯, 여섯. 제가 직접 그 팀의 감독에게 그 이세돌 구단의 친형으로 알려져 있는 이상훈 감독인데요. 이상훈 감독에게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이 이호범 선수의 이 중반 이후에 안정적인 면 그런 것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이 이호범 선수 바둑의 큰 장점입니다. 네. 오늘 바둑도 그랬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끝내기에서 오히려 백이 활약을 못했네요.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는 느낌입니다. 두 선수의 착수 속도만 보더라도 뭐 이 바둑은 미세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만약 반집 승부였다면 네. 한 수 한 수 거듭 개가를 하고 또 끝내기 수순을 밟아가고 혹시 마지막 반패가 남지 않나 이제 패감도 계산해 가면서 마지막 끝내기 수순이 하나, 이어지게 되는데 둘, 지금은 두 선수의 착수하는 넷, 손길이 다섯, 반집 승부라기에는 조금 일곱, 빠릅니다. 여덟, 아홉. 네, 그러면서도 지금 그 수는 마지막까지 정확함을 추구하네요. 그 수가 정수입니다. 네. 지금 그 수로 인해서 그냥 흙이 쌍립으로 두 점을 연결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흙집이 5집이 날 자리가 이제는 6집이 났습니다. 좌측에요. 마지막 하나, 둘, 그리고 중앙 셋, 쪽으로 밀고 들어갔던 흙 2점을 백이 계속 끊으러 가면 쭉 타고 나오면서 방금 전에 흙의 차수로 단수가 되는 형태였죠. 마지막까지 정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박승화 선수도 최근에 사실 흐름이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 슬럼프로만 본다면 이호범 선수의 슬럼프가 더 깊었거든요. 이호범 선수는 3월 31일 이후에 이대국 전까지 마지막 2승 7패를 하나, 공식 전적을 기록하고 둘,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슬럼프에 빠져 있었는데 넷, 오늘 다섯, 대구에서는 그래도 여섯, 멋지게 슬럼프에서 탈출하는 일곱, 모습 보여줍니다. 여덟. 뭐 박승환 선수가 크게 슬럼프를 겪었던 적 뭐 딱히 기억나진 않는데요. 이호범 선수는 깊은 안정적인데 반해 가끔 슬럼프가 오는 선수예요. 예전에도 한동안 공식전에서 마지막 거의 10연패 가까이 하나,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둘, 셋, 넷. 최근에도 흐름은 좋지 않았는데 오늘 바둑에서만큼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지금의 끝내기 수순도 완벽하죠. 지금은 백이 받지 않으면 저 상변에 있는 백의 형태에서 수가 납니다. 방금 백이 받은 곳에 한 칸 좌측으로 끊는 것이 선수였기 때문에 네, 재차 5선으로 끊어간다면 큰 수가 나는 형태였죠. 그렇군요. 백이 끝내기에 접어들어서도 차이를 뭐 크게 좁히진 못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 이미 승부는 네, 둘, 한 50수 셋, 전부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승부라고 다섯. 봐야 합니다. 여섯. 지금은 뭐 거의 이호범 선수의 승리가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네, 그것을 사실 박승화 선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너무 이 한순간에 착각으로 바둑을 그르친 것에 대한 자책, 아쉬움 네, 그런 것이 지금 항복 선언을 하지 못하게끔 마지막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나, 추측을 하게 둘, 됩니다. 셋, 이제 그 정도로 차이는 넷, 미세하지 않아요. 다섯, 여섯. 네, 지금 가장 큰 끝내기가 네, 그쪽을 받지 않으면 뒤쪽이 패로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떨어진다면 5집 이상이었죠.
네, 이제는 방금 전에 이 박승하 선수가 가장 큰 자리를 둠으로 해서 마지막 가장 큰 끝내기가 한 하나, 3집 정도? 둘, 더 이상의 셋, 어려운 끝내기는 남지 않았습니다. 다섯, 여섯, 박승하 선수도 지금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일 텐데요. 네, 지금 뭐 표정에서도 네. 어느 정도 드러나고요. 그리고 미세했다면 방금 전에 이호범 선수의 끝내기도 사실 한 칸 좌측으로 호구 치는 것이 나을지 치받는 것이 나을지 살짝은 고민이 될 수도 있는 자리인데 네. 지금은 뭐 한 집이나 반 집 정도는 승부에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끝내기에서는 좀 더 빠르게 마무리를 마지막.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나, 둘, 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우변 쪽에 막는 끝내기를 함으로 해서 이제는 셋. 정말 가장 큰 끝내기가 뭐 2집짜리 정도? 여기서는 이 대국을 시청하시는 아마추어 분들 중에 한 열에 9은 네. 그분께서 흙으로 두셔도 승리를 거둘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이 되었습니다. 네. 박정상 해설위원이 가끔 하나, 저에게 농담으로 둘, 그런 얘기 하죠. 셋, 여기서 이길 수 있는지를 물어보죠. 네. 여섯.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정도면 충분히 이기실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뭐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판 전체를 둘러보면서 개가를 하는 모습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확인 작업을 하는데 보이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저런 치중에 대해서 지금 이호범 선수처럼 받는 것이 정수입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시간 연장책이고 흔히 말하는 꼼수는 전혀 아니었는데요. 저수에 대해서 이호범 선수처럼 2의 2 자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선으로 꽉 이어서 받았다가는 안에서 빅이 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전까지 될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하나, 지금 6집 나는 곳이 빅이 되니까 네. 말 그대로 6집 손해거든요. 여섯, 그럼 정말 딱 미세한 형세로 갈지도 몰랐는데요. 전혀 뭐 어려운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승하 선수에게 다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지금 개가를 하면서 시간 연장책을 한번 사용을 했었던 겁니다. 네, 지금 그곳의 단수, 당연히 선수가 되는 자리이고 선수 한 집 자리 끝내기죠. 뭐 승부와는 무관합니다만 그곳의 흑이 한 점을 드러냄으로써 네. 백 전체를 끊어간다면 우상귀에 나 있는 백의 9집에 마지막. 나중에 다시 한번 백이 가일수를 해야 되는 둘. 형태입니다. 셋, 그러니까 백돌이 전부 연결이 된다면 그곳에 가일수가 필요 없지만 백돌이 중간에 끊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9집은 나중에 빅이 나는 수법이 남아 있습니다. 한 집 차이가 나는 거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두 선수 모습만 보더라도 지금은 어느 쪽이 우세한지 알 수가 있는데요. 박승하 선수가 여기서 돌을 거두는군요. 네. 네, 확실히 그쪽의 사활이 네. 결정적이었죠.
다 살리려고 했던 그 수를 바로 얘기했어요. 네, 6번.